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학식이 깊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항상 그럴까요?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선비가 온 마을 사람들이 어수룩하다고 여기는 아내에게서 인생 최대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한준 선비와 그의 아내 수미에 대한 아름답고 깊이 있는 한국 옛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로 시작된 결혼, 어떤 책으로도 풀지 못했던 어려운 사건, 그리고 무심코 던진 듯한 속삭임 속에 숨겨진 진실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새 둥지 하나에 대한 평범한 관찰이 어떻게 큰 사건을 해결하고 한 가정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복을 가져다 준 아내 이야기를 들으며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옛날 옛적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한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준은 정직하고 총명하며 자신의 목숨보다 책을 더 사랑하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우물가에 앉아 오래된 경서의 페이지 속에 깊이 빠져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해박한 지식으로 존경받았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종종 무시당하고 멸시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비록 부유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문으로 성공하여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연로하신 그의 부모님은 늘 아들에게 등불 아래 책에만 전념하라 재촉하며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것만이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미라는 젊은 처녀도 살고 있었는데 유난히 서툴고 조금 어수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방앗간에서 일했는데 물건을 쏟거나 넘어지기 일쑤여서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미가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물통을 통째로 한준이 햇볕에 말리던 책더미 위로 쏟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리고 부끄러워진 그녀는 더듬거리며 사죄하고 잘못을 씻기 위해 매일 한준의 책을 닦아주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소중한 책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준은 처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놀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소, 아가씨. 책은 다시 말리면 그만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매일 올 필요는 없소. 아닙니다. 선비님, 제 마음이 편치 않아 그렇습니다. 부디 제가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점차 그들의 매일 같은 만남은 마을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미가 매일같이 한준 곁에서 책을 닦는 것을 보고는 두 사람이 이미 정혼한 사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그 고을에서 규율과 일법을 매우 중시하기로 유명한 박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미 정해진 혼사라 생각한 박사또는 공개적으로 한준과 수미의 결합을 축하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결합을 온 마을이 축복하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로다. 한선비의 학문과 수미 아가씨의 성실함이 만나 큰 복을 이룰 것이야. 한준과 수미는 너무나 수줍고 당황스러워 사실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본래 내성적인 한준은 더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순진한 수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준과 수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준은 여전히 가난했고 수미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툰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 때로는
집안에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부족함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마음씨 고운 한주는 조금 어수룩해 보이는 외면 뒤에 수미가 진실함과 인내심, 그리고 보기 드문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로 쉼없이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살림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녀는 늘 남편을 걱정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뜻밖의 혼인에 실망하기도 했던 한준이었지만 함께 살수록 수미의 귀한 품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세상을 보는 남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더듬거릴 때가 있어도 생각과 관찰에는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주변의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는 듯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작은 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한주는 수미를 볼 때마다 기묘한 신뢰감과 따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치 자신의 고독한 삶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준의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서툴고 조금 굼뜬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출세의 길에 도움이 될 현명하고 재주 있는 아내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어수룩해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이구나. 하지만 점차 그들 또한 수미의 부지런함과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때때로 작은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녀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마을의 보물인 귀한 옥비녀가 도둑맞은 것입니다. 박사또는 진노했습니다. 그 비녀는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 고을의 번영과 평안의 상징이었습니다. 눈한 사건으로 인해 박사또는 마을의 안정과 자신의 명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기로 소문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밀이 많고 행동이 불분명한 하급관리 이영호를 의심했습니다. 박사또는 엄중한 수사를 명하며 도둑을 잡아 본보기로 무겁게 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사또는 한준의 청렴한 명성과 해박한 학식을 높이 사 그를 불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선비, 그대의 명석한 두뇌로 이 사건 해결에 힘을 보태주게. 반드시 그 좀도둑을 잡아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기강이 흔들릴 것이야. 한준은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수사에 힘썼지만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기록을 읽고 법규를 검토하며 논리와 추론에 기반하여 이영호의 행동을 분석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둑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밤, 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고 옛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몽롱했고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과연 자신의 학문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지 자문했습니다. 그는 박사또의 기대에 찬 눈빛과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의 비웃음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 속의 지혜가 현실의 교활함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무력감은 대체 무엇인가? 한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뇌에 빠져 있을 때 근처에서 바느질을 하던 수미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한준이 듣기에는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정자 마당에 늙은 매화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기 저 매화나무 말이에요. 속은 텅 비었는데도 꽃은 참 곱게 피었네요.
한주는 아내의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난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한준이 현감의 뜰을 지나다가 문득 정자 마당에 늙은 매화나무에 눈길이 갔습니다. 나무는 건강해 보였고 잎사귀는 푸르고 꽃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줄기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썩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주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덕망 있고 부지런한 관리 이영호가 저 매화나무처럼 속이 썩어 있는 것은 아닐까? 무심코 던진 듯한 수미의 말이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영호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이전에 그의 겉모습에 가려져 놓쳤던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호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여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또다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수미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을 보면서였습니다. 서방님, 지붕 위에 저 참새 둥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꽤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큰 바람이 부니 금세 부서져 버리네요. 한주는 최근 이영호가 자신의 집 지붕을 최고급 자재로 아주 튼튼하게 수리했다고 자랑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이영호의 집을 살펴보러 갔지만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붕은 여전히 견고했고 손상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미의 말이 또다시 의미 없는 소리처럼 느껴져 더욱 낙담했습니다. 한주는 실망감에 가득 차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헛개비를 쫓고 있는 것 같았고 아내의 말은 아무리 연결해 보려 해도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남편의 슬픈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가 땅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조각은 비록 작지만 한때는 커다란 항아리의 일부였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답니다. 수미의 이 말은 한준의 마음의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는 문득 이영호의 삶에서 보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작고 흩어진 조각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영호가 사용하던 새롭고 값비싼 작은 벼루를 떠올렸습니다. 그 벼루는 그의 소박한 월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부채들, 이영호의 집에 장식된 작은 소품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전에는 선물이나 혼수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 그 작은 조각들이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한주는 이영호가 마을의 작은 물품들을 팔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점차 모아 옥비녀를 훔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고 무해해 보였던 조각들이 사실은 큰 범죄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책이 아닌 삶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에서 비롯된 수미의 지혜가 한준을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수미의 말에서 얻은 뜻밖의 단서들로 한준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영호의 재정과 인간관계를 비밀리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준은 이영호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세금을 가로채고 장부에는 마치 그들이 여전히 살아 세금을 내는 것처럼 기록하여 비밀리에 재산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속은 썩었지만 겉은 아름답게 꽃을 피운 늙은 매화나무라는 수미의 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영호는 겉보기에는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속은 탐욕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한주는 박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이영호를 체포하여 신문할 것을 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영호가 부인했지만
한주는 자신의 기지를 발휘하여 글을 더욱 깊고 정확하게 신문하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대의 집 지붕이 그리도 튼튼하다 자랑하였소. 허나 견고한 둥지도 거센 바람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대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소인은 결백합니다. 사또. 저자가 아무 증거도 없이 소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주는 이영호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영호는 옥비녀를 정자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 속 빈 공간에 숨겼다고 자백했는데 그곳은 바로 수미가 무심코 언급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수미의 어수룩해 보였던 말들 덕분에 옥비녀는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영호는 법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주는 그의 기지와 지혜를 인정받았고 박사또와 온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선비, 대체 어찌 그 좀 도둑의 행적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았는가?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네. 자네 같은 인재가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 큰 복이야. 그 후로 한주는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승진하여 마을의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준이 아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수룩하고 서툴며 말수가 적은 외면 뒤에 수미가 세상의 어떤 책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깊이로 세상을 관찰하고 느끼는 능력을 가진 매우 지혜로운 여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주는 수미가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그녀가 사물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즉 다른 종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항상 귀중한 단서이자 시기적절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중얼거리는 말이나 서툰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대신 그것에 대해 귀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한주는 늘 수미를 찾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그녀의 단순한 관찰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세상 모든 책을 합친다 해도 부인의 지혜 한 조각만 못하구려.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오.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걸요. 서방님,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당연한 것들을요. 처음에는 오해와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된 그들의 결혼은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관계로 변모했습니다. 한준과 수미는 화목하게,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한때 가난했던 그들의 가정은 이제 풍요롭고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전설처럼 마르지 않는 신비한 숲은 없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수미의 부지런함과 한준의 성공 덕분에 그들의 집은 늘 재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미를 복을 가져다주는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유용한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세 자녀를 두었고 세 아이 모두 아버지의 학문적 전통과 어머니의 지혜롭고 예리한 통찰력을 이어받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한준의 가족은 학문적 지혜와 삶의 지혜가 조화를 이룬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준과 수미의 이야기는 진정한 지혜와 고귀한 품성이 종종 소박하고 심지어는 서툰 외며 날에 숨겨져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의 표지만으로 책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가장 큰 복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으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비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준의 해박한 학문과 수미의 직관적인 지혜의 결합은 비범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책의 지식이 현실적인 이해와 예리한 관찰력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말들이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 길을 밝히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행복과 번영은 타고난 재능이나 행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들을 신뢰하며 겉모습과 상관없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선비 한준과 그의 아내 수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항상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는 종종 숨겨져 있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로 시작된 결혼이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네요. 그렇죠. 한준은 사건을 해결하고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가 두꺼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눈에도 숨어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가장 말이 없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사물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수미처럼 대단한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단순한 조언이 큰 깨달음을 준 사람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옛날 야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박한 보물들을 늘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